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허블 법칙과 우주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란 게 진도의 마지막이라는 거지, 지구과학 원 강좌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교과서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결과만 말했을 때 우주 팽창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팽창하는 걸 알았는지, 그리고 그 팽창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지났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조화로운 우주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즉 정적인 우주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 우주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는 우주가 시간에 따라 수축하거나 팽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정적인 우주는 아니다. 우주는 동적이다. 수축하거나 팽창하지만 가만히 있진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싸웠죠,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이. 근데 그때 싸울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두 명의 학자가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죠. 관측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어떤 발견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이란 게 나오는데요. 이 허블 법칙에서는 이 그래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새로 그 메모장을 띄워 보겠습니다. 새로 메모장을 띄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허블 법칙 그래프가 있죠? 그걸 그대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가로축이 거리라고 나와 있지만, 거리라고 나와 있고, 이제 10억 방면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교양 서적에서 출처를 보니까 교양 서적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비전공자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없게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단위가 메가파섹입니다. 파섹은 알죠? 이 메가는 10의 6승, 그러니까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파섹이라는 겁니다, 단위가. 그 다음 세로축을 보면은 속도입니다. 후퇴 속도로 나와 있는데, 후퇴 속도라는 건 뭐겠죠? 뭘까요? 멀어지는 속도라는 거죠.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 킬로미터 퍼 세크, 단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여러 은하들, 천체들을 관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이 정도 거리, 그러니까 1이라고 해볼게요. 1메가파섹에 있는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이 정도 속도가 나온 거야. 뭐 이것도 1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10의 4승이라 되어 있죠. 10의 4승 킬로미터 퍼 세크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메가파섹에 있는 은하는 1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먼 은하를 한번 관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먼 은하를 관측했더니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더 먼 은하를 관측해 볼까요? 그랬더니 훨씬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측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더 많은 은하를 관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선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선. 그렇죠? 이 무슨 함수인가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의 특징은 뭐죠?
특징,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함수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방정식 쓸 때 y는 기울기는 어떻게 하죠? x 증분분의 y 증분이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허블 법칙의 그래프를 똑같이 1차 함수에 대응시켜서 그려보면 y는 대신에 v가 들어가게 됩니다. 속도니까. 그리고 자, 기울기는 이 똑같이 쓰는데 이게 너무 쓰기가 불편하니까 h로 치환을 해줘요. h로. 그 다음에 거리는 x가 아니라 x 혹은 s가 아니라 s라고도 쓰죠. 거리를 우리 물리에서는.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제 x를 쓰는데 여기서는 r이라고 씁니다. r. 자, 이렇게 이 공식이 바로 허블 법칙이라는 겁니다. 허블 법칙. 자, 허블 법칙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죠? 아까 했던 대로 첫 번째로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멀수록 빨리 멀어진다. 그렇죠?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자,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h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허블 상수라고 그럽니다. 허블 상수. 자, 됐죠? 다시 교과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교과서 왔네요. 자, 20세기 초에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밝혔던 허블은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로 바꿔야지.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이 후퇴 속도를 계산했다라는 말입니다. 후퇴 속도. 어떻게 스펙트럼으로 후퇴 속도를 계산해요? 그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뭐 앞에서도 배웠지만 도플러 효과로 구하는 겁니다. 후퇴 속도를. 자, 그래서 계속 가보면 1929년에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했던 첫 번째죠.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은하들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여 커진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그 법칙이 뭐다? 허블 법칙이다. 자, 그리고 공식 나와 있네요. 그리고 h는 뭐라 그랬죠? 허블 상수라고 했습니다. 허블 상수. 자, 단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위는 이 거리는 사실은 메가파섹이다. 그리고 이 속도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세크이다. 물론 킬로미터 퍼세크는 뭐 1부터 하면 엄청나게 작으니까 뭐 이렇게 10의 4승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단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 h는 허블 상수로 부르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값은 약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뭔지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울기, 허블 상수를 한번 직접 구해보자고요. 자, 구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죠. 자, 기울기를 구하려면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하지만 단위만 놓고 보자고요. 단위만.
단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숫자는 항상 뭐 약분이 될 테니까요. 단위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메가파섹분의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X축의 단위, Y축의 단위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즉 편의상 어떻게 쓰냐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면은 좀 더 잘못 썼네요. 메가 파섹.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면 더 보기가 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나누기가 이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허블 상수의 단위가 됩니다.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라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값은 약 70이다 라는 겁니다. 70km per 메가파섹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 1메가파섹에 떨어진 은하는 우리한테 70km per sec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메가파섹이니까 70km per sec. 자, 근데 10메가파섹이면 700km per sec로 움직이는 게 되겠죠? 자, 허블 법칙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1메가파섹이면 여기가 70이고, 자, 여기가 10메가파섹이면 여기가 700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값은 약. 이 말을 왜 써놨냐? 이 말을 왜 써놨겠어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는 달랐을 수도 있나? 그런 겁니다. 최근의 연구니까 70이 나온 거지. 과거에는 이 값이 아니었다. 뭐 이 말을 함축적으로 내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허블 상수는 본래 공식이 지금 이겁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자, x는 뭐죠? x는 거리였어요. 그 다음에 y는 뭐였죠? 후퇴 속도였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니까 1차 함수로서 이제 뭐 상수가 나오는 건데, 상수가 왜 변해요, 선생님? 상수가 왜 변할 수가 있어요? 상수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일정하죠. 근데 어떠한 가정이 있나요? 바로 거리의 값이 변하지 않고 후퇴 속도의 값이 변하지 않을 때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인류는 거리와 후퇴 속도 모두를 뭐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알아내죠? 관측으로 알아냅니다. 관측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관측으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관측으로 알아낸다는 건 뭐냐면, 기계를 가지고, 관측 장비를 가지고 이것 거리와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측값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그 관측값이 사실은 옛날에는 뭐 A였는데 지금 다시 관측을 봤더니 B라면, 이 차이가 만약에 그 관측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블 상수는 바뀔 수가 있겠죠. 왜 바뀌겠어요? 관측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관측 값들이 더 정확해짐으로써 허블 상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허블 상수의 값은 70이라 했잖아요. 이 70이란 값은 지금 나온 최신의 장비들로 관측을 해서 연구를 한 끝에 이제 계산을 한 거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이 돼가지고 장비가 더 정교해지고 더 성능이 뛰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블 상수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 무엇을 말하느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사실은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사실 되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는 게 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한 번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자,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이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메모장을 통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은하, 그 다음에 B라는 은하, 그 다음에 C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거리는 1씩 멀어져 있습니다. 그럼 A와 C는 2의 거리가 있겠죠? 근데 우주가 팽창을 했습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우주는 어떤 식으로 팽창을 하냐면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 우주가 아까 팽창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 같은 비율로 팽창한다. 팽창한다.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그럼 같은 비율 몇? 곱하기 2배. 그러니까 2배씩 커진다. t라는 시간 동안 2배씩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t라는 시간이 흐르면은 a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대로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a에 있으니까 c 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b가 오겠죠. 왜? 원래 거리가 1이었는데 공간 자체가 팽창해서 거리가 2배가 됐겠죠. 자, 그럼 c는 어디 있을까요? c는 여기 있겠죠. 자, 거리는 2가 되겠습니다. 왜? b와 c 사이의 거리도 1이었는데 공간 자체가 팽창해서 곱하기 2배가 돼서 2가 됐잖아요. 그럼 a와 c의 거리는 4가 되겠죠. 그쵸? 이게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율로 2배의 비율로 t라는 시간 동안. 자, 그럼 볼까요? B가 멀어진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B가 멀어진 속도는 몇이죠? 시간분의 거리를 해야겠죠. 자, 거리 변화량은 몇입니까? 1에서 2가 됐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다음 t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1/t가 됩니다. 이게 B가 멀어진 속도예요. 그럼 C가 멀어진 속도를 한번 봐볼까요? C는 A로부터 4의 거리가 도달했어요. 처음에는 몇이었는데 2라는 거리였는데 그리고 시간 t 그러면은 2/t. 자,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었던 은하일수록 C죠. A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은하일수록 속도가 어떻습니까? 더 빠르죠. 자, 가까우니까 속도가 더 느렸고요. 그죠? 이렇게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비율로. 자, 지금 예시는 t라는 시간 동안 2배 멀어졌다는 예시를 들었지만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어쨌든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거리가 멀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것은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블 법칙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허블 법칙 그래프를 다시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찍힌 게 뭐예요?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은하들인데 거리가 멀수록 빨리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허블 법칙이 엄청 과학계 역사에서 엄청 대단하고 중요한 발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예시를 든 바둑판 아까 예시를 든 계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둑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를 하겠습니다. 무한히 펼쳐진 바둑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주의 팽창에는 중심이 존재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바둑판이 우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를 중심으로 다 멀어지는 것 같죠? 이렇게 다 멀어지는 것 같죠? 왠지 우리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바둑판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주니까 넓게 펼쳐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더라도 모든 공간이 다 나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안 보이는 것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완전 이기적이라는 거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다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은 사실 무슨 말이냐?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팽창의 중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도 그런다는 겁니다. 관측자를 중심으로 팽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 앞에서 한 겁니다. 동일한 양성으로 팽창한다, 같은 비율로 팽창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팽창함에 따라 은하들 사이 거리는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여 점점 더 멀어진다. 자, 이게 뭐겠어요? 허블 법칙이죠. 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과학자들이 좀 생각을 해본 거야. A라는 은하가 있어요. 지금 A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은하는 후퇴 속도가 10km/s라고 할게요. 가정입니다. 예를 들기 위한 10km/s래요. 지금. 근데 지금 관측을 해봤더니 우리 은하가 있어. 우리가 알겠어요. 거리가 x 메가파섹 정도 떨어져 있대. 근데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10km/s래. 자, 그러면 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역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메모장을 켜야겠네. 다시 그릴게요. 우리 은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은하 관측을 했더니 10km/s로 멀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x 메가파섹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은하가 옛날에는 우리한테 더 가까이 있었겠네? 그러면은 A라는 은하는 10km/s를 만약에 유지를 했다고 하면은 이 x 메가파섹을 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A라는 은하가 지금 10km/s로 멀어지고 있어. 근데 거리가 x 메가파섹이야. 그러면은 x 메가파섹을 가는데 10km/s로 얼마나 걸렸지? 10km/s로 이동을 했다면 x 메가파섹을 가는데 몇 년이 걸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거속시로 가는 겁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근데 우리 시간을 구하고 싶으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오죠. 여기 똑같이 해보자고요. 거리를 x 메가파섹을 10km/s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x 메가파섹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그럼 뭐겠어요? 시간이 만약에 0초, 최초의 시간이었다면은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우리 은하랑 A 은하랑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붙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10메가파섹까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뒤에서 배울 이제 빅뱅 이론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빅뱅 이론. 한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시간을 구할 수 있네. 사실 이 시간을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우주의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구한 시간은 우리 은하와 A 은하가 붙어 있었던 시간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부터 지금 멀리 떨어질 때까지 간 시간을 구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주의 나이겠죠. 왜냐하면 빅뱅 이론에서는 최초의 모든 물질들이 다 한 점에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대폭발로 인해서 지금의 거리까지 멀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를 구하는 게 이제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근데 한편
우리는 이 거속시를 다시 가져와 봅시다. 이걸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자, 거리를 우리 r로 쓰기로 했죠. 그 다음에 속력을 v,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리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배운 v는 hr, 허블 법칙을 써봅시다. 근데 이것도 이 꼴로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요? v를 이렇게 넘기고 h를 이렇게 다시 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vr은 h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되겠죠? 자, 근데 꼴이 같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h분의 1은 t가 된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블 상수는 관측 장비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상수니까 고정돼 있겠죠. h분의 1은. 그러니까 시간도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뭐 허블 상수가 바뀌면 바뀌겠지만 이 시간이 바뀐다? 무엇이 바뀐다는 걸까요? 바로 우주의 나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t가 바로 우주의 나이예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v랑 r을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멀수록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비율은 같습니다. 왜 비율이 같아? 허블 상수의 그래프에서 1차 함수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1차 함수라는 것은 기울기가 항상 같았고, 기울기가 같았다는 것은 어떤 r을 집어넣든 간에 이 v도 일정하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 값은 항상 일정하고 h 값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제 우주의 나이가 딱 나온다는 거죠. 왜 이게 우주의 나이라는 것이냐면 아까 이 설명은 했습니다. 앞에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야기로 풀어도 사실 이게 맞아요. 거리가 먼 은하들은 빠른 속도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간 시간을 계산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나올 테고, 거리가 가까운 은하들은 또 느린 속도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계산해 보면 또 그만큼 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이 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에 따르면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외부 은하는 v의 속도로 멀어가고 있다. 맞죠? 따라서 거리를 속도로 나눈 값 r분의 v는 대체적으로 그 은하가 멀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그렇죠, 방금 했죠. 이는 허블 상수 h의 역수에 해당한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까 공식 유도 증명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읽어보고요.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허블 상수의 역수는 우주의 나이에 해당할 것이다. 아까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과거로 갈수록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에너지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 형태가 바뀔 뿐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항상 지키겠죠. 그러니까 빅뱅 한 점에 있었을 때도, 아주 작은 한 점에 있었을 때도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폭발로 인해 가지고 빅뱅으로 인해서 폭발을 해버리면 우주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커져버리게 되겠죠. 지금까지 엄청 커졌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커져. 그럼 뭐가 작아지겠어요? 밀도가 작아지겠죠. 밀도. 그리고 온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도 계속 작아지고 있겠죠. 왜? 온도라는 것은 뭐예요? 분자들 간에 서로가 부딪히는 빈도잖아요. 사실은 표면과.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커질수록 자기들끼리 부딪힐 그런 확률도 적어지고 하니까 온도도 당연히 낮아지고, 그다음에 밀도도 당연히 작아지고,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그대로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갈수록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시간이 흘러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면 온도도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 여러분들이 원래는 직접 해봤어야 하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이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 이 스텝 2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 내진 않았지만,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에 내진 않았지만 이 적색 편의량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 좋고요. 이 단어는 시험에 냈습니다. 공식은 안 냈어요. 근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거나 뭐 재수 때 하거나 뭐 오수 때 하거나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3 때 하세요. 다시 공부할 때, 수능 준비할 때 이 부분만. 자, 개념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대신에. 자, 이 여러 가지 은하의 그림들이 있네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은하들이 같은 은하가 아니라 다 다른 은하입니다. 6개 은하가 다 다른 은하예요. 근데 거리가 달라요. 거리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아까 우린 교과서 186페이지에서 허블이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허블이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후퇴 속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한다 그랬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 뒤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후퇴 속도를 어떻게 계산을 알아냈는지, 자, 여기서는 지금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은하들의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얘네들이. 은하들의 각각 고유의 스펙트럼인데, 자, 이 점선 보이죠? 점선들. 이 점선들은 항상 제자리에 있네요. 숫자도 항상 제자리에 있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측하려는 고유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측하려는 빛의 파장의 원래 스펙트럼, 가만히 있었을 때의 스펙트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하는 원래 나와야 할 자리에서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지 않고 어디서 관측이 돼요? 이 빨간색 화살표 있는 쪽.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관측이 되죠. 오른쪽으로 가서 관측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장이. 그렇죠? 파장이 길어졌죠?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잖아. 그렇죠? 자, 파장이 길어졌다? 파장이 길어져? 이걸 무슨 말을 의미해요? 우리 앞에서 배운 도플러 효과. 그렇죠. 도플러 효과에서 뭐예요? 적색 편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얘만 그럴까요? 가만 그럴까요? 나도 한번 봐볼까요? 자, 기준 파장이 여기 있는데 원래 여기에서 관측이 됐었어야 돼요. 이 파장에서. 근데 엄청 멀리서 관측이 됐죠? 이만큼 멀어졌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어졌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어졌고 더 많이 멀어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중요하단 말한 적색 편의량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색 편의량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색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중요합니다.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계속 가볼까요? 자, 기준값 여기 있는데 얘는 이렇게 먼 곳에서 발견됩니다. 파장이 엄청 길어졌죠? 람다가 엄청 커졌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는 제일 멀리 엄청 길어졌죠? 람다가 엄청 크죠? 람다가 이렇게 크다, 적색 편의량이 엄청 크다, 이건 어떤 은하가 있었어요? 특이 은하 중에서 바로 K사가 있었습니다. 복습하세요. 자, 후퇴 속도가 이렇게 가나 다라 마 바로 갈수록 후퇴 속도가 커지는 걸 우리가 봤네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V는 HR에서 후퇴 속도가 커지면은 허블 상수가 일정하니까 뭐가 커지겠어요? 거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의 또 강력함이죠. 거리를 몰라도 후퇴 속도만 구하면은 허블 상수를 집어넣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또 허블 상수의 중요성이 또 나옵니다. 허블 상수 정밀도의 중요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뭐겠어요? 아까
V는 HR인데 아까 우리가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량을 보고 이제 V를 구했다고 칩시다. 사실 V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자, 적색 편량이 클수록 V 값이 커져요. 자, 우리는 V 값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리를 알고 싶어. 그 나까지의 거리를. 근데 뭘 알아야 돼요? 이 R을 구하려면 H 값을 알아야 되죠. 자, 근데 H 값이 뭐 70으로 지금은 70이야. 그래서 70으로 일정하다면 R을 정확히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V 값을 뭐 블라블라 A, B, C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70의 값이 변한다면 뭐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얘를 아무리 정확히 구해봤자 허블 상수가 변하면은 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종속 변수로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 기술들을 발달시키고 관측 장비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겁니다.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또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구하면 뭐가 정확히 나오죠? 우주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허블 상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과학자들이 매우 집착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적색 편의, 그리고 적색 편의량,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퇴 속도, 그 다음에 은하의 거리. 자, 이 부분은 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시험 범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적색 편의량에 대한 개념만 알아가면 됩니다. 적색 편의량이 뭐였어요? 기준 파장, 원래 파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량이 크다라고 했고, 적색 편의량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후퇴 속도가 크면 클수록 허블 법칙에 의해서 거리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시험 범위까지 다 시험 범위까지 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 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진도를 다 못 나갔지만 여러분들 양해해 줄 거라 믿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천문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신도를 나갔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험 대비 특강 좀 안내사항 뭐 이런 걸 알려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저번에 말했는데 교과서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교과서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177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다음 주는 이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고요. 꼭 복습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온라인 클래스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